사실은 오늘 사실 서명 교수님 제가 초청한 게 지난주에 쓰셨던 조선일보에 쓰셨던 칼럼 때문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예, 오히려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외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국군 포로 같은 그런 정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 그러니까 그 국군 포로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제 나라를 지키고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좀 물론 희생과 공로를 인정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죠. 지금 어제 칼럼도 약간 제목이 그때 뭐였죠? 기억에 나는 게 그겁니다. 국군 포로에 대한 무관심 이게 나라냐인데 저게 이제 국군 포로로서 이제 탈출을 해와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자기들의 평생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그렇죠. 지금 한국 자유의 품에 안겨가지고도 계속 그러니까 한 번씩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10분도 안 10분 정도 남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북한 정부죠. 우리는 뭐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김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걸 받아냈잖아요. 그렇죠. 받아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재산을 이제 뭐 할 방법이 없었는데 우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인가요? 그걸 맡고 있는 경문협 그 남북 경제 문화 협력 재단 여기서 이제 북한에 줘야 될 재산을 몇십억 갖고 있다면서요. 23억 정도가 23억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군 포로 이제 우리나라 넘어오신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꼭 그렇게 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자신이 북한에서 고생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정신적인 보상 차원으로 겨우 2,100만 원씩 소송을 두 분이 냈어요. 2,100만 원씩 두 분이 냈는데 이제 그거를 경문협이 못 주겠다고 한 거죠. 사실 임종석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인정하면 이제 뭐 계속 이제 소송이 이어져서 이제 뭐 다른 분들까 유족들까지 해갖고 전부 다 이제 그 돈이 없어질까봐 그렇게 한 건데. 아니 김정은 재산을 왜 그렇게 챙겨줘? 그러니까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니까 뭐 북한 중앙 방송인가 조선 중앙 방송이라고 하는 북한의 기관 방송이고 그 방송에 나오는 것들이 북한 정권과 무관하다는 그런 이상한 주장을 펴면서 북한의 재산권도 보장돼야 된다는 이런 논리. 아니 북한의 재산권보다도 우리 국군 포로에 대한 그 보상이 더 먼저가 돼야 되는데 이 임종석 이분은 정말 이상해요. 그리고 법원이 그거 이제 경문협한테 니네 돈 여기 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안 줬고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경문협에 갖고 있는 재산을 추심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줬고 근데 나중에 이상한 거 법원이 그러니까 이제 경문협에 직접 이제 포로들 소송을 내요. 포로분들이. 경문협 직접.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이제 기각을 해버렸어요. 법원에서요. 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024년 올해 2월인가 그때도 국군 포로분이 이제 경문협에 법원 판결을 근거로 돈 달라 그랬는데 그거를 다 패소해 버렸으니까 뭐 어떻게 우리 법원이 좀 어쨌든 잣대가 이랬다 저랬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판결, 그러니까 일제 강제징용 판결 같은 거는 뭐 일본 기업의 재산권을 행사하라는 이런 판결을 내리고 왜 경문협에는 강제로 집행을 못하게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강제 집행은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우리 좀 나라에 좀 물론 이제 사법부 독립 뭐 해서 많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제 민주주의가 성숙한 건 또 있지만 최근의 판결들 중에서는 도저히 이게 왜 이런 판결을 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 지금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도 사실 법원에 도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방통위 가처분 신청도 그것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판결이고 저 그때 정말 하루 종일 진짜 아무것도 멍하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방문진 판결까지 행정법원 12부죠. 그 강재원 판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법원이 계속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국군 포로에 대해서는 좀 달리 좀 생각해 주면 안 될까.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있는 거고 제가 처음에 썼던 그 조창호라는 분은요. 이분이 연세대학교 재학 중이었고 사실 그분이 이제 뭐 그 당시에는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엘리트 그분이 그냥 입대를 한 다음에 북한 가서 아오지 탄광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뭐 귀폐증까지 앓으면서 고생하시다가 겨우 탈출해 오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봐주지 못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뭐 경문협에 돈을 안 주면 우리 이제 대통령께서 먼저 이제 제3자 변제 같은 걸 통해서 이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분들이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보상을 받았다 나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만족감을 이제 원하시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이제 6.25 참전 용사들한테 우리가 많이 못 해줬어요. 그 예전에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저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상위 군인들이 이제 와서 돈을 네. 달라고 막 그랬을 때 어머니가 무서워서 이제 돈 주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커 보니까 우리 국가가 저분들을 거리로 떠돌게 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요즘 최근에 뭐 잠깐 좀 딴 얘기는 아니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네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네. 지금 벌써 300차례 이상 했다고 하는데 네. 정기적으로 뭘 하냐면은 포로 교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적인데 포로를 잡아가지고 네. 수용을 하잖아요. 네네. 전쟁도 인도적 거기 때문에 포로라고 해서 다 죽이지 않고 포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포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이제 돼요. 빨리 포로들을 많이 잡아라. 왜? 러시아가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현대전에서는 국가의 주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네네. 포로 상태에 있는 우리 국민을 한 명이라도 아프게 하거나 죽이지 않고 사형환시켜서 다시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게 국가의 의무거든요. 근데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진짜 6.25 이후에 70년 동안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했고 근데 그렇게 또 국가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유의 표모로 넘어온 분들에 대해서 나라가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는 걸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유해발굴단이라고 혹시 아시죠? 유해발굴단 했죠. 유해발굴단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저는 그분들이 긍정적인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제 국군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유고를 이제 뭐 찾아가지고 우리 국군을 욕하기 위한 용도로 그게 사용되고 있어요. 유해발굴단이요? 네, 그러니까 북한군이 죽인 뭐 민간인 이런 거에 대한 유해 방구를 전혀 하지 않고요. 국군 뭐 포로에 대한 것도 하지 않고 오직 국군에 의해 희생이 일어난 그 지역에 가서 그 유고를 파서 우리 국군들을 욕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예산을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 그러니까 미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어디를 가든지 그 이제 어떤 뭐 교전 중에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커다란 자료에 놓고 그게 몇 명이든지 그 포로들을 그러니까 사망자를 계속 들고 다니고 본국에 송환하는 게 송환해야 그게 이제 기본이고 그게 국가의 의무죠. 네, 그래야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막 생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지금 같은 나라에서 과연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이라 한다면 이런 나라를 진짜 내가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참 그렇습니다.